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섹션 6.2의 선형 변환과 행렬이고요. 자, 이 부분은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는 설명을 다 못 알아듣더라도 음, 계산을 할 줄 아시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아래 n에서 기저, 그러니까 베이시스죠. 기저 알파가 있는데 걔를 v1부터 vn까지 있다고 하고 또 아래 m에는 또 다른 기저가 있어서 걔를 w1에서부터 wm까지가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몇 번 더 강조드릴 거지만 알파 베타는 일단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주어지면 더 이상 못 바꿔요. 예, 이게 고정됐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뒤에서 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라는 행렬이 A가 m by n 행렬이에요. m 곱하기 n 행렬일 때 LA라는 선형 변환을 고려할 건데 어디로 가냐면 RN에서 RM으로 갑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RN에서는 그 기저 알파를 고정했고 RM에서는 기저 베타를 고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호에 반영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리실까봐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LA라는 거를 LA의 X라고 하는 벡터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거에 괄호를 씌워서 베타라고 쓴 좌표 벡터를 우리가 섹션 4.3에서 배웠었는데 좀 이따 복습하겠습니다. 그거를 A의 X의 알파 요렇게 되도록 정의를 한다. 이것만 보고 무슨 말인지 파악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기호부터 이해를 하면요. recall x가 어떤 R의 n승에 있는 어떤 벡터 임의의 벡터라고 쳤을 때 x를 만약에 여전히 제가 RN에 있는 베이시스 알파를 쓰고 있습니다. V1하고 VN의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C1V1부터 CNVN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물론 이제 기저니까 유일하겠죠. 그때 x의 알파, x 괄호 씌우고 알파라고 하는 저희 좌표 벡터인데 그거를 C1, CN 정말로 그 앞에 있는 개수들만 뽑은 거를 요렇게 정의한다. 이게 이제 예전에 섹션 4.3에서 복습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알파가 표준 기저일 때는 사실 뭐 그냥 똑같은데 표준 기저가 아닐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2원, 2,2가 아니라 2원, 2원-2,2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x라는 벡터를 제가 3,4 R2에 있는 거죠. 2차원 벡터로 저렇게 잡으면 x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저 두 개의 기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으로 C1, C2를 잡아서 썼어요. 그 다음 저 C1, C2를 구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에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보면 C1 플러스 C2 마이너스 C2가 됐는데 여기에서 자, 이 정도는 눈으로 보이죠? 마이너스 C2가 4여야 되니까 C2는 마이너스 4여야 되겠죠? 그리고 C1에서 4를 뺐는데 그게 3이 되려고 그러면 C1은 7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7, 마이너스 4다. 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좌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복습이었고요. 어디서 가서 복습하시면 되냐면 섹션 4.3의 좌표 벡터를 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LA라고 하는 것을 RN에서 RM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거의 초창기에 그냥 단지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M 곱하기 N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냥 X를 AX로 보낸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경우가 일반화된 좀 더 지금 사실 이 정의를 일반화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일반화해서 정의해 놓은 거고 임의의 기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고 그 일반화된 정의에 대해서 그럼 어떤 특별한 경우냐 알파하고 베타를 둘 다 요 특별한 그 표준 기저 근데 이제 RN이고 RM이니까 기저가 조금 달라지죠. 어쨌든 둘 다 표준 기저일 때 그렇게 잡았을 때의 특별한 경우이다. 요 정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계산만 보세요. 자, 그래서 예제를 그냥 이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을 어떻게 줬냐면 알파 일단 사실 제가 A를 썼다가 지워서 그런데 둘 다 2차원이고요. 2x2 행렬 A가 주어질 예정이고 알파는 표준 기저 2원 2투로 줬고요. 베타는 표준 기저는 아니고 2원, 2원 마이너스 2투로 줬어요. 그리고 A는 다음과 같이 1110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때 일단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위에 맨 윗줄을 보세요. LA의 X의 베타는 A의 X 알파로 정의하자라고 했을 때 뒤에 일단 A의 X 알파부터 좀 구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A의 X 알파 이 부분을 먼저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알파가 표준 기저이기 때문에 X 알파면 어차피 그냥 X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죠? X 플러스 Y, X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LA의 X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LA의 X의 베타라고 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같아라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으니까 요 녀석이 그러니까 지금 좌표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로부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둘이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이가 같게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의 X라고 하는 거는 좌표 벡터가 저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니까 저걸 계수로 해서 베이시스에다가 선형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기저에다가. 그래서 2원 더하기 근데 우리가 베타는 이제 표준 기저가 아니었죠. 그래서 2원하고 또 하나는 2원 마이너스 2투 각각 계수 x 플러스 y하고 x를 붙여준 거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2원 1,0이고 뒤쪽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어요. 즉 우리가 LAX 이걸 구하는 게 목표였고 이런 선형결합이구나 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강조는 안 했는데 자 정리 6.3을 보시면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앞쪽에 강조를 하고 있죠. 정의에서 결국 저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식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x 그냥 LA의 x 이거 알파 베타를 다 띄워버리고 나면 그냥 LAX는 AX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둘 다 특별한 표준 기저일 때는 그냥 그게 맞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기저가 알파고 이쪽에 있는 기저가 베타니까 각각 붙일 수 있는 알파 베타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 식 하나만 딱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의하고 자 그래서 정리 6.3을 보시면 A, B라는 행렬이 둘 다 m by n, m 곱하기 n 행렬이고 자 제가 이제 네모를 쳐놨는데 알파 베타는 RN하고 RM의 고정된 기저다. 다 쓸까 하다가 여기만 일단 강조를 해뒀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맘대로 변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한번 고정되면 일단 변하지 않고 이제 고 알파 베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LA, LB라고 하는 걸 위에서처럼 정의된 거예요. 저거 다 알파 베타에 의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했을 때 만약에 LA에 하고 LB가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 고정해 놓고서 같으면 A하고 B도 같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행렬하고 사실은 선형 변환이 1대1 대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근데 너무 잘 이해 안 가시면 그냥 계산만 보셔도 됩니다. 정리 6.9. 자, 항상 저 네모 부분에 있는 거는 제가 언급이 없어도 항상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고정된 어떤 기저다. 물론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정리 6.9에서 어떤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 Rn에서 Rm으로 갑니다. 물론 알파 베타 주어져 있어요. 제가 안 썼지만. 그래서 t가 LA라는 우리가 열심히 정의했는데 그게 되는 그런 m 곱하기 n 행렬 A가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존재한다.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세팅을 해왔던 거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 행렬 A의 표기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렬 A를 t의 알파 베타로 표시한다. 사실은 그래서 요 LA라고 썼던 것도 엄밀하게는 여기다 괄호를 씌워가지고 엄밀하게는 어떻게 쓰는 게 맞느냐? LA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걸 지금까지 띄고 쓴 거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 책에 저렇게 안 써 있기도 하고 해서 저건 이제 제가 안 쓰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즉 t의 x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t의 알파 베타의 x이다. 저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식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tx는 tx인데 양변이 이제 보내는 쪽이 알파고 받는 쪽이 베타니까 x에다가는 알파를 씌우고 보낸 쪽 tx에다가는 베타를 씌우고 기호에 따라서 t의 밑에서부터 알파 베타 이렇게 쓴다라고 외우시면 보내는 쪽 알파 받는 쪽 베타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로 보낸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고 그냥 tx는 tx다 이렇게 외우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위에 거랑 같은 공식입니다. 자, 계산법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6.13에 x축에 대한 반사 변환 R의 x가 주어졌대요. R2에서 R2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 RX에다가 하나 빼먹었는데 자, 조금 넘어가 보면 제가 어디 분명히 썼을 텐데 여기 있네요. 제가 저거를 쓰느라 겹쳤는데 지우기가 쉽지 않군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알파 베타가 모두 표준 기저일 때는 원래 t 알파 베타를 생략할 수 없는데 둘 다 표준 기저일 때만 한해서 t의 그냥 괄호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넘어갔는데 자, 표준 x에 대한 반사 변화는 rx에 대해서 rx에다가 괄호 씌운 거. 그러니까 그냥 쓴 거는 변환이고 괄호 씌운 거는 행렬이에요. 그러면 일단 변환이 x축 대칭이니까 결국은 x, y를 x, y로 보내는 거겠죠. 그럼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자, rx에다가 자, 이것도 사실 제가 뒤에 먼저 썼는데 한참 좀 지금이 37분 정도 여기쯤 왔고 한참 뒤에 가보면 다른 말로 하면이라고 써놨어요.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거를 그냥 이제 원래 식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데 사실 그러면 이거를 t에 알파 지금 뭐가 빠졌냐면 베타가 빠졌네요. 베타가 빠졌는데 자, t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냥 요 LA의 X를 구하는 과정만 했는데 역으로 이번에는 T가 주어졌을 때 아까는 행렬을 주고 선형 변화를 찾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선형 변화를 주고 행렬을 찾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행렬 T의 알파 베타를 구하고 싶은데
요 식에다가 각각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가 각각 v1에서부터 vn까지 기저 알파에 해당하는 걸 하나씩 다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알파 v1을 집어넣으면 그게 얘죠. 그 베타까지 취한 게. 그게 여기에다가 v1이 들어가고 나면 v1의 알파인데 v1부터 vn까지 있는 거에 요 좌표 벡터를 구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1000000, 즉 2원이 나오기 때문에 요 행렬의 첫 번째 칼럼이 나온다. 그 사실을 관찰해서 여기다 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n번째는 이렇게 오겠죠. 혹시 이 논리는 사실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t라는 선형 변환이 주어졌을 때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알파에 있는 거를 다 하나씩 넣어준 다음에 그 좌표 벡터를 계산해 가지고 칼럼별로 여기다 나열해 놓으면 행렬 표현이 그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 이걸 행렬 표현이라고 합니다. 행렬 표현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거를 행렬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형 변환의 자, 그래서 다시 또 여기로 좀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 방금 전에 여기 예제 3.6.13까지 여기 예제의 6.14를 보겠습니다. 자, R2의 기저 알파가 이번에는 1, 1,-1,1이래요. 근데 똑같은 변환인 반사 변환을 보고 그거에 생략을 못하죠. 이번에는 생략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알파 같긴 하지만 스탠다드 표준 기전은 아니에요. 요 행렬을 구해보래요. 네, 이런 계산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RX에 일단 보내야죠. 근데 요거를 보낸 다음에 그거의 그 코디네이트 벡터, 그러니까 좌표 벡터를 구하고 그래서 칼럼으로 쓰고 그 얘기를 아까 했었죠. 그래서 보냈더니 얘인데 그럼 우리가 C1, C2의 꽃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엔 너무 쉬운 게 보낸 게 하필이면 그러니까 똑같은 베이시스라서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0,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항상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또 가우스 소거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쉽게 나왔고 그 다음 경우도 쉽게 나옵니다. RX에다가 이번에는 뒤에 있는 1,1을 집어넣어서 역시 1,-1인데 또 여기 있죠. 사실 이건 눈에 보이는데 1,0이 나올 예정인데 그냥 또 한번 써보면 C1, C2에서 계산해 보면 1,0 이렇게 나오죠.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을 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요 첫 번째 나왔던 요 칼럼 벡터를 여기다가 첫 번째 칼럼에 쓰고 두 번째 나왔던 걸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C1, C2를 구하는 과정이 정확히 좌표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안 지었네요. 예제가 끝났으니까 이 얘기를 해줬어야죠. 항등 변환 1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그러니까 1에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 근데 알파 베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알파 베타가 둘 다 표준 기정을 하면 항등 행렬이 나오지만 혹은 알파여도 이 경우에는 항등 행렬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개가 다르면 이건 항등 행렬이 아니에요. 네, 계산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죠. 자,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정리 6.10을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 베이시스가 꼭 있어야 돼요. 기저가 각각 아래 n, 아래 m, 아래 r의 기저다 라고 했을 때 t하고 s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 처음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냐 하면 s라고 하는 게 rm에서 아니죠. t라고 하는 게 먼저네. t가 rn에서 rm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s를 통해서 rm에서 rr로 가니까 합성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면 t가 먼저예요. t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s를 합성하면 얘는 이렇게 가는 변환인데 그럼 여기 각각 베이시스가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렇게 건너가면 알파에서 베타로 가요. 알파에서 감마로 바로 가죠. 이거의 행렬 표현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합성함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각각의 행렬 표현 S하고 T인데 T는 알파에서 베타로 가고 S는 베타에서 감마로 갈 때 요거 ST는 결국은 ST는 ST인데 알파 감마가 여기 있고 요 사이에 마치 베타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공식이 그걸 외우시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아마 네모칸을 쳐놓을 거고요. 선형 변환 t의 t가 가역 변환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표현 t의 알파 베타가 가역 행렬이다 라는 거랑 서로 동치고, 이때 그러면은 선형 변환 t의 인버스 역변환이죠. 그러면 역변환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원래 알파 베타였는데 이번엔 베타 알파로 순서가 바뀝니다. 그 녀석은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t에 알파 베타를 한 다음에 그 행렬이죠. 행렬 표현의 인버스를 취한 거랑 같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어서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쳐놨고요. 역시 위의 공식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네모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별표를 좀 작게 치는 이유가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 단원인데 조금 어려운 단원이라서 제가 기말고사에는 뭐 다른 어려운 건 안 낼 거고 그냥 책에 있는 거에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 위주 정도로 낼 거라서 별표를 그렇게 크게 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기는 해요. 자, 이제 계산을 좀 봅시다. 그래서 예제 R2에서 루트 3x에 대한 반사 변환을 u라고 하자. 그랬을 때 u의 그냥 괄호친 거 행렬 표현인데 이제 생략한 거 보니까 둘 다 표준 기절을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루트 3x 저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근데 내가 오른쪽에 x, y라는 좌표를 저 빨간색처럼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반사시켜서 그럼 저거 벡터를 제가 x 벡터라고 했을 때 ux 벡터는 반대편에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된 점을 제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잠깐 놓겠습니다. 그러면 고딩 때 방법으로 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수직 이등분한다. 즉, 요 빨간 선하고 요 y는 루트 3x가 요 빨간 그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첫 번째 그 얘기가 뭐냐면 요 두 점, 뭐 각각 뭐 x하고 ux의 중점이 어디에 있죠? 이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y는 루트 3x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얻게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거의 요 선분의 기울기가 뭐죠? x2-x1분의 y2-y1 그거에다가 요 두 점을 대입하면 x'-x분의 y'-y가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저거 기울기가 루트 3인데 기울기의 곱 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식을 문자가 4개나 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하고 y''을 xy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풀다 그 문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서 푸는 거죠. 요걸 거치고 나면 제가 이 계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진도가 약간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문제 푸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많이 질문 부탁드려요.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에 걔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이건 이제 계산 생략한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3y, 2분의 루트 3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물론 저게 ux죠. 네, ux, y 저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u는 s의 3분의 파이 s 세타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PQR이 기억나시나요? 자, 복습을 잠깐 해보면 쓰진 않았는데
Q, R이 각각 뭐였냐면 얘는 프로젝션 사형이었고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Q가 뭐였지? 아니다, PRS로 했구나. Q가 아니라 PRS로 했죠. 예. PRS로 했었죠. R이 아마도 reflection, 이게 반사였고요. 그 다음에 S가 rotation, 이게 회전이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션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일단 2차원에서만 할게요. R2에서만. 그러면 이제 이 직선 위로 다 내린다 해갖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직선 L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X축, Y축, Z축 이런 게 많이 왔었죠. 반사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L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시킨다. 그래서 역시 L에 대해서 여기도 L이 왔었어요. 물론 X, Y, Z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L 대신에.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회전시킨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얼마나 회전시키냐, 각도 세타, 요렇게가 있었어요. 이게 복습이고요. 그래서 요라고 하는 거를 S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거 지울게요. 저거 지우면 옆에까지 또 딸려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다 하고 나오고 나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라고 하는 걸 S 3분의 파이 합성 RX 합성 S 3분의 파이의 인버스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헷갈리는 거 싹 다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U라고 하는 거는 U에 사실은 이것도 세타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U의 L인데 L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직선 이게 L인데 그 L 세타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그런 직선에 대한 반사 변환을, 왜 또 하필이면 U라 그랬지? 반사 변환이면 우리가 보통 R로 쓰는데 사실은 얘는 U라고 썼지만 얘는 R의 L 세타인 거죠. 그냥 이 책에서만 지금 여기서만 잠깐 U로 쓴 것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녀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S 세타의 인버스, 그걸 먼저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한 다음에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걔를 다시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작업을 거치면 항상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요거는 공식으로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외워주시고, 그래서 저걸 이용할 거예요. 저걸 이용하면 계산이 많이 간단해지죠. 그럼 우리가 행렬 그 변환에 대해서 행렬 표현끼리는 저렇게 괄호로 다 쪼개지고 인버스 밖으로 빠져나가고, 원래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 표준 기전이니까 그냥 썼어요. 저렇게 되면 우리가 S 세타를 나타내는 행렬 표현이 뭐였었냐면 표준 기전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칼럼으로 쓰는 거였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지금 3분의 파이니까 그냥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RX는 위에서도 구해봤다시피 1 마이너스 1이었죠. 거기다가 그거의 역행렬이니까 마이너스만 이제 반대쪽에 붙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동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시면, 제가 행렬 고분 생략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요거 즉 u의 x, y를 보내고 나면 2분의 마이너스 위랑 똑같이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3y, 2분의 루트 3x 플러스 y가 나온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